2차전지 관련해서 노이즈들이 나오는 거는 되게 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결론이 나는 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25년, 26년 되면은 특히 북미 쪽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대대적으로 크게 완공이 되니까 그 완공되면은 그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나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게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자, 그럼 올해 상반기 좀 돌아봤을 때 예. 기억에 남았던 현상이랑 그로부터 얻으신 뭐 교훈 같은 게 있다면? 예. 요걸 제가 얻었습니다. 이제 그 상반기 돌아봤을 때 기억에 남았던 현상은 사람들은 참 자기 합리화에 능하구나. 아, 그렇죠. 뭐 어떤 경우든 뭐 저도 그럴 때 있고. 여기 이제 그 장서우 작가라는 분이 이제 그 남기신 이제 글인데 내부 블로그에 있는 거 제가 갖고 왔습니다. 저분이 아마 책 쓰신 것 같아요. 이제 인간의 오묘한 심리, 긍정적인 사람하고 자기 합리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이제 쓰셨는데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 합리하는 존재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을 때 잘못된 믿음을 인정하기보다는 현실을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왜곡한다는 레온 페스팅거 스탠퍼드 대학교 이제 심리학과 교수님 말씀이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솝우화 중에 나오는 이제 여우와 신포도 얘기. 예. 포도를 따먹으려고 점프했는데 이제 키가 안 되니까 예. 그래서 못 먹게 되니까 저 포도는 분명히 쉬었을 거야. 맞아, 이거 많이 봤죠. 이야기 다 아시죠? 예.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자기 합리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잘못된 행동이나 실패를 하고 나서 자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서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려는 방어 기제가 이제 자기 합리화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지금 주식시장에 되게 만연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네. 주식 투자에서 실패했어요. 이제 손해를 봤어요. 그 손해 본 거의 이유를 외부에서 찾는 사람은 당장 주식 때려치워야 됩니다. 실력이 안 늘겠죠. 예, 실력이 안 납니다. 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 작가 TV 보고 거기 보고 내가 샀는데 손실을 봐서 김 작가 TV 잘못이다. 라고 하면은 발전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제 경우에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뭐 어느 정도 이제 정도의 차이는 다 있지만 다들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긴 하는데 이게 자기 합리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랄까 아픈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을 왜곡해갖고 맞죠. 예, 지가 판단을 잘못해갖고는 그 책임을 자꾸 남한테 뒤집어 씌우면 그러면은 평생 진짜 발전 하나도 없고요. 주식 투자해갖고 느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자기가 하는 거니까. 예. 이제 자기 합리화는 주로 자아가 약하고 미성숙한 사람들이 애용하는 방어 기제다. 이제 그런 얘기고. 하지만 병적인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일은 경계해야 된다. 그런 자기 합리화는 가벼운 진통제 수준이 아닌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과 타인을 피폐하게 만드는 마약 같은 정신 승리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 탓을 하는 게 주식 투자해갖고 지금 떨어졌어요. 이 공매도 탓이다. 공매도 들이 이게 좋은 주식인데 올라가야 될 주식인데 막 때려가지고 인위적으로 떨어뜨려서 내가 손해봤다 라고 탓을 하면 그러면은 이제 나는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은 편안하고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공매도라는 제도가 계속 존재를 하는데 투자를 할 때 공매도라는 제도가 존재하고 공매도라는 제도가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를 내가 알고 투자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매도가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릴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하고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없이 무턱대고 들어가서 물려갖고 그 책임을 공매도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운다. 그러면은 발전 없는 거죠.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뭐 저거 할 거다라고 하면은 애초에 주식 안 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랄까 결론적으로 이제 자기한테 뭔가 최종적인 이제 책임이 자기한테 있다는 거를 자각하고 그렇게 접근해야 발전이 있는 거지. 그럴 거면 이제 뭐 대충 주식 투자해가지고 대충 얘기 듣고 사서 올라가면은 이제 지가 잘해서 번 거고 떨어지면은 남 탓하고 익할 거면은 주식은 때려치우는 게 진짜 그 맞습니다. 주식은 안 맞는 겁니다. 저희 채널 영상이 있는데. 예. 이걸 갖고 왔죠. 제가 이제. 에코프로 120만 원 돌파할 때. 조심하라 했었죠. 예. 그때 김 작가 TV에 제가 출연을 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에코프로 이제는 조심하세요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댓글이 어떻게 달리냐 하면 니 때문에 120만 원 에코프로 사라고 막 부추겨갖고 니 때문에 사서 물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입니다. 여기 이런 댓글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기 합리의 사례입니다. 3년 타령 크크크 2년 남았다. 현재 언제 샀든 뭘 샀든 52주 신작가다. 배터리 아재 때문에 2차전지 사서 망했어요. 들어가세요. 1년 마이너스 57% 3년 팔라고 하더니만 9만 전작하고 있으니 사기꾼 아니요 들어가셔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댓글들이 지금 천지인데 이게 분명히 자기 합리화 기제예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없어요. 3전 팔라고 한 게 언제냐? 3전 팔라고 한 거는 22년 가을입니다.
22년 가을에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아갖고 이제 이 2차전지 사는 게 좋겠다. 아마 MBN 그 김주아 앵커 그 이제 방송할 때 이제 그 부분이 박제돼서 나왔는데 그 방송을 한 거는 22년 가을이에요. 에코프로 10만 원 할 때입니다. 에코프로 10만 원 할 때고 뭐 삼성전자 그때 아마 7, 8만 원 했었나? 뭐 그랬을 때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 제가 이제 다시 한번 그때 얘기했었는데, 그때는 7월 초에 제가 얘기했던 거고요. 7월 초에는 어떤 시점이냐 하면은, 7월 한 달 동안, 작년 7월 한 달 동안 2차 전지가 거의 더블 올랐고요. 더블 이상씩 다 올랐고, 150%, 200%씩 오를 때고, 단기간에 시세가 폭발할 때고, 반면에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주 이외의 주식들은 다 떨어질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작년 7월 무렵이 숏스퀴즈가 이제 본격적으로 터지는 시점이라서 이제 7월 한 달을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지, 그거를 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자기 마음대로 듣는 거예요. 네. 그 에코프로만 해도 제가 이제 뭐 그 22년 이제 6월달 6만 원, 7만 원 할 때부터 계속해서 좋다, 20만 원, 30만 원 할 때도 괜찮다, 지금 사 늦지 않다 이렇게 쭉 얘기해서 나중에 100만 원 넘어가서는 제가 아예 입을 안 열었거든요. 120만 원 갔을 때는 여기 김 작가 TV 나와서 지금 조심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여기 증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싹 무시하고 지가 이제 2차전지 계속 올라갈 때 살까 말까 고민하다가 막판에 사서 물려놓고는 그거를 지금 남 탓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2차전지 사는 건 좋은데 살 거면 3년을 보고 사라. 지금 뭐 3년 거의 다 돼갔다고 얘기하는데 작년 대략 4월, 5월 그러니까 7월 넘어가서 이제 7월 이후에 이때 고점 치고 이때부터 사신 분들 보면 아직까지 1년도 넘으신 분이 없어요. 3년 지나고 나서 얘기 될 거 아닙니까? 아직 2년 이상 남았다고. 당신이 산 시점부터 보면 지금 아직 2년 이상 훨씬 많은 기간이 남은 거거든요. 그때 가서 이제 안 올라갔다. 그때 가도 안 올라가고 계속 마이너스다. 그러면 욕하면 하죠. 근데 아직 3년이 안 됐다니까. 자기 마음대로 남의 얘기를 외국에서 듣고 지 편한 대로 듣고는 그거를 갖고 이제 남 탓하고 있다고 해갖고는 발전이 없다는 겁니다. 요 밑에 보시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똑같은 이제 이 유튜브 이 영상에 댓글 달린 건데 이분은 박순혁 작가님 덕분에 좋은 수익률 얻었습니다. 2차전지 관련주 다시 폭등장 기다리겠습니다. 화이팅 이렇게 댓글 난단 말입니다.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똑같은 정보, 나는 동일한 정보를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정보를 잘 활용해서 아래처럼 돈 버시는 분이 있고 위에 분처럼 물리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책임이 저의 책임입니까? 여러분의 책임입니까? 잘못 받아들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또 받아들인 시기도 아마 예를 들면 박순희 작가님이 2022년 6월에 처음 하실 때 그때 보신 분과 또 나중에 또 보신 분이 좀 차이도 그러니까 약간이 좀 있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이제 방송 날짜가 언젠지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건지 그렇죠. 제대로 분석해갖고 이제 그 최종 판단의 책임이 본인한테 있는 거잖아요. 이때 좀 한참 장 좋을 때 맞아. 이제 영상을 봤다고 하더라도 그게 실제로는 내가 5월달에 얘기한 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점을 봐야 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쯤 얘기했다는 거. 그렇죠. 그 가격,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50만 원일 때 하고 100만 원일 때 하고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달라지죠. 예. 10만 원일 때 하고 100만 원일 때는 얘기가 다른 거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이제 파악하고 이 사람이 무슨 뜻을 얘기했는지를 받아들이는 그 능력치를 길러야 돼요. 공부하시라니까. 공부는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이제 대충 얘기하는 거 주워 듣고 사서 돈 벌면은 지가 잘했고 돈 잃으면은 이제 남 탓하려고 하니 당신들이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 책 사서 공부하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책 사서 얘기 생각도 안 해. 밸류에이션 알면 예, 10배 예, 주식이 보인다. 예. 여기에 보면 왜 3년을 갖고 와야 되는지 자세히 다 나와 있거든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해. 책 한 권 읽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유튜브 대충 이제 보고 기동량 해갖고 돈 벌 생각만 하고 잘못되면 남 탓할 생각만 하고 있으니 그게 돈이 벌리겠냐고요. 그 3년 이유가 이제 동인도 회사 사례에서 도출한 주식 투자의 본질이잖아요. 예. 첫 번째가 최소 3년은 투자해야 된다. 이거 어떤 의미였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라도 결론이 나는 데는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큰 아이템은 뭐냐면은 이제 크게 3년을 두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막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25년, 26년 되면은 특히 북미 쪽에 이제 배터리 공장이 대대적으로 크게 완공이 되니까 그 완공되면은 그에 따라서 매출이나 이익이나 크게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고 그게 이제 실적이 반영되면은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제 투자의 아이디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디어로 제가 말씀드린 게 난 그렇게 생각한다. 뭐 제가 책임 못 지지만 최소한도로 도 이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 25년 12월 31일까지 한 주도 안 팔고 갖고 가겠다.
그 말씀드린 거고, 그 말씀을 지키느라고 제가 이제 작년 7월 26일 날 플러스 3억 5천인데 지금은 마이너스 한 7천 되나? 하니까 지금 마이너스 4억 2천이잖아요. 제가 손해 본 거 아닙니까? 간다고요, 나는. 자, 두 번째가 예. 주식투자의 본질이 맡긴 후엔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금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천지 관련해서 노이즈들이 나오는 거는 사실은 보면은 되게 좀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공매도 세력들하고 결탁해서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대략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공매도 잔량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주가를 떨어뜨려 갖고 이제 손해 보지 않고 이제 이익이 난 구간에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발표한 게 이제 이 기한이 1년이 생겼기 때문에 과거처럼 영원히 갖고 갈 수는 없거든요. 정리를 한번 해야 되는데 이제 정리한 타이밍을 한번 이제 잡기 위해 갖고 최근 한 1, 2주 사이에 이제 각종 악성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리포트나 이런 것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나오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지금 떨어뜨리고 있고 주가가 이제 많이 떨어지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이제 그 공매도 잔량을 해소하는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공매도 잔량을 해소를 하게 되면 해소하는 과정에서 한번 올라갈 거고, 공매도가 다 해소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는 뭐 이런 이제 무리한 이제 지금 뭐 언론 플레이나 뭐 그 다음에 리포트 같은 거를 굳이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다시 이제 정상적인 이제 그 주가 향방으로 가겠죠. 자, 세 번째가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 예, 그거는 이제 5개 이상 이제 10개 사이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이 책에는 없어요. 이 책에는 이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있어요? 네, 제가 다 봤거든요. 아, 예. 아, 그렇군요. 제가 어제 제 다 책- 봤기 때문에 압니다. 아, 예. 정확히. 예, 제가 제 책을 이거 말고 좀 디테일한 부분은 따로 또 제가 책을 쓸 포트폴리오 부분만 책 따로 35페이지 있어요. 아, 예. 따로 책을 제가 쓸 생각이어갖고요. 네. 예, 아마 간략하게만 이 포트폴리오 얘기가 맞아요. 예, 나와 있을 거고요. 예, 그 책이 뭐라고 돼 있나요? 여기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예. 접근해야 한다. 예. 동인도 회사에 노출하. 제가 저자갔네. 예, 3년을 믿고 이제 맡기고 묻어두고 3년 뒤에 결과를 보는 이제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고요. 네. 동인도 회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은 결국은 이제 암스테르담에서 아시아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3년이 그렇죠. 걸리는데 그 3년 오는 기간 동안에 이제 다양한 형태의 위험이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폭풍, 태풍, 예. 풍랑,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해저광 루피. 루피. 해저광 루피 걸리면은 이제 빼박이니까. 공호? 예. 예. 그렇게 운이 나쁠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한 5개나 10개 정도로 그렇죠. 분산해서 사면은 네. 이제 그 중에 한두 개가 침몰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에서 이제 대박을 칠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몰빵하지 말고 한 5개에서 10개 정도 나눠서 사라.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린 거고요. 관점에서 이제 요 책 다음에 제가 이제 쓸 책이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어떻게 하고 조정하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책을 쓰려고 그때 제가 또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K베트 레볼루션, 밸류에이션 하면 10배율씩 보인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포트폴리오 쪽까지 포트폴리오 구성 방법, 운용 방법까지 가면은 이제 3부작이 투자 3부작은 완성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주식시장 봤을 때 글로벌 증시가 대부분 고공행진하고 G20 국가도 올해 수익률 살펴보고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수익률 기록한 브라질, 멕시코 다음은 사실상 최하위권인데 왜 그런 일이 좀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기 이제 5월 27일 기사입니다. 예, 헤럴드 경제 신동영 기사. 세계 정치 잔치 속 31개국의 중에서 28등 한국이 우리나라 있어요. 28등. 예. 코스닥이 28등이고요. 이제 그렇고 5월 24일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가 1.22% 상승하는데 그쳤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3.13%로 뒷걸음을 쳤다. 전체 32개 지수 중에서 각각 28이 30위에 그쳤다는 겁니다. 예, 뭐 그렇고. 그러니까 되게 부진한데 부진한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고요. 금투세 때문이에요. 금투세. 예,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제 보통 보면은, 이 주가 지수 상승하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EPS적인 측면이 있고, PR적인 측면이 있는데, EPS 곱하기 PL 하면 주가가 되니까, EPS 측면에서 보면은 올해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습니다. 올해 1, 4분기 이제 GDP 되게 높게 나왔었고요. 발표 자체가. 그 다음에 이제 올해 들어갔고 작년에 적자 봤던 회사들이 올해 대규모 흑자를 많이 내고 있어요. 특히 반도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업이익 쪽도 많이 좋아지고 있으니까 EPS 부분은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PR 부분, 이제 이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몇 배의 배수를 주느냐는 부분은 이제 그 투자 심리나 그 다음에 자금의 유입이나 뭐 이런 부분하고 사실 관련된 건데 이제 투자 심리에 지금 되게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제 금투세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4월 24일 날 이제 단독 폐지 대신 금투세 유예 힘받는다 얘기하니까 그날 2%를 났어요. 4월 25일 날 이제 금투세 유예한다고 진성준 이제 민주당 정책위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되게 할 거다 얘기하니까 1% 떨어졌어요. 윤 대통령이 다시 금투세 폐지 안 하면 1,400만 투자자 타격해서 야당 압박하니까 이날이 전날에 이제 나스닥이 떨어진 날이었거든요. 플러스 반대에서 끝났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금투세 예정대로 도입해야 공포가 과장되겠다 이런 얘기 다시 또 하니까 이날 마이너스 7%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금투세에 따라서 지금 마음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이제 돈들이 그 국장에서 빠져갖고 이제 미장으로 좀 옮겨가는 맞아요. 그런 흐름이 있고요. 네. 한번 보시면 금투세가 아마 폐지되어야 국장으로 들어오지 않겠나. 이제 국장 떠나 미장 가는 개미들 해서 올해 해외 주식 보관액이 130조로 역대 최대를 지금 기록하고 있고 올 한 해 들어서 해외 주식이 9조 5천억을 순매수를 했는데 반면에 국내 주식은 대략 한 8조 원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한국 주식 힘이 없어요. 예. 금투세 부담스러우니까. 네. 예. 안 그래도 뭐 한국장 해갖고 별 재미도 없고 뭐 하는 미국장 잘만 오르는. 예. 거기다가 없던 세금 이제 이게 지금 하나 새로 만들고 이게 이제 지금 잘못 만들어갖고 그 만약에 금투세가 통과된다고 하면은 이게 폐가 하나 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좀 한 가지 좀 이제 반대쪽에서 편에서 보면은 조금 이제 기대를 좀 가질만 한 게 금투세 폐지가 확정만 되면은 주가는 되게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왜냐하면 나가긴 나갔는데 돈이 멀리 가진 않았어요.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요.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요거 예. 한편 증시 대기 자금인 투자자 위탁금이 20일 현재 54조 8천억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서 조금 늘었습니다. 오히려 투자자 위탁금은. 그다음에 머니 마켓 펀드 MMF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증시에 금방 투입될 수 있는 이제 대기성 자금이잖아요. 대기성 자금이 200조라는 겁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17.6% 증가했으니까 지금 이제 시장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금수세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수익 좀 나 있는 거는 팔고 그 다음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는 금수세 이거 좀 마무리되면 들어가자 하면서 지금 대기 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증시 주변 자금 이런 흐름을 보면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 펀더멘탈이나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성장 유지 이런 부분도 사실 괜찮단 말입니다.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도 지금 좋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가 올해 이제 남은 이제 그 6개월 동안의 증시를 이제 향방을 결정하는 가장 좀 핵심 변수가 되지 않겠나 이제 싶고요. 이제 금투세는 제가 작업을 많이 해갖고 아마 밀어붙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면은 개인 투자하는 것보다는 법인 투자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합니다. 실제로 이제 지금 여의도 쪽에서는 이제 법인 하나 만드십시오, 사장님. 투자하면 법인 하나 만드세요라고 지금 이제 권유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자산가 A씨가 최근 자산관리 도움을 받고 있는 한 은행 프라이빗 뱅커 PB로부터 1인 법인을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라. 금융투자로 상당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 A씨가 내년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되면은 세금을 납부해야 해 이익 규모가 작아질 수 있으니 개인 투자자가 아닌 법인 투자로 변경하는 이제 절세 방법을 제안한 거라는 거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익명을 요구한 한 PB는 법인을 설립하여 투자를 하게 된다면 금투세 도입 시에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권거래소 등과 같은 점에서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투자 자산이 많은 고객들에게 이와 같은 방법을 안내는 하고 있고 자산가들을 니즈도 있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있는 주식 팔고 있어요. 팔아갖고 아까 어디 갔죠? MF도 지금 넣어놓고 상황 변하는 거 봐서 금투세가 통과되면은 법인 만들어갖고 그쪽으로 돈 옮겨야 되니까 지금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이 마르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제 좋아가지고 아침에 갭 떠서 시작하면은 갭이 축소되고 하는 흐름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런 거고요. 이러한 1인 법인 설립은 이미 초고액 자산가들에게는 익숙한 투자 방법이고요. 은행뿐만 아니라 세무사무사 등이 고액 자산가들의 법인 설립을 돕고 있다. 법인 제가 작년에 만들어 봤거든요. 그래서 주식회사 우공회사이라는 법인을 저도 갖고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예. 저도 법인 사업자입니다. 예. 한 달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갖고 하면 되니까. 네. 이게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이제 요거 제가 좀 정리해왔는데 금투세 도입됐을 경우에 개인 투자하고 법인 투자하고 비교해보면은 일단 세율부터 미친 듯이 차이 나요. 개인은 세율이 5천 초가 20%, 3억부터 25%잖아요. 법인은 2억 이하가 9%고요. 2억 초과가 19%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25% 낼 때 법인은 9% 내는 거예요, 실제로. 그 다음에 개인은 거래세가 이제 이 금수세 내고 거래세 내고 이중과세가 되는데 법인은 거래세가 이제 비용으로 빠지기 때문에 거래세 부담이 없는 겁니다. 이익 난 거, 거래세 한 건 비용으로 다
빼주고 남은 이득에 대해서만 소득에 대해서만 이제 2억 미만의 경우에 9%니까 저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건강보험료가 이게 이제 8% 정도가 추가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최종 확정된 건 아닌데 거의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금투세 도입되면은 8%까지 내면 사실은 이제 저게 3억 이상이면 25%지만 저게 지방세 10% 붙으면 27.5에다가 건강보험료 8%까지 붙으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27.5에서 8% 그다음에 35.5%잖아요. 주식 투자해서 매번 이익 나는 것도 아닌데 한 번 이익 나면은 이익 난 거에 사실은 35.5% 내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하겠습니까? 법인으로 가면 건강보험료 추가되는 부분도 없어요. 당연히 일로 가죠. 그 다음에 비용이 이게 금투세는 비용 하나도 인정 안 되고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얘기 한다고 민주당에서 이제 이 노동소득,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지금 30%, 40%씩 지금 세금 내는데 금투세 25%는 약하지 않냐? 20%, 25%, 뭐 27.5%, 뭐 22.22%는 그 근로소득에 비해서는 불로소득인데 세율이 낮아서 이제 좋은 거 아니냐? 너네들이 혜택 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근로소득은 각종 비용 공제 해준단 말입니다. 이제 근로소득 공제부터 해서 인적 공제, 그 다음에 이제 카드 쓰면은 이제 뭐 카드 쓴 금액에 대해서 공제해주고 뭐 각종 공제들이 다 재지고 난 소득에 대해서 내는 거고 금투세는 비용 공제 하나도 없잖아요. 이익 나면은 그 100% 이익 난 거에 대해서 다 세금을 때려 맞기 때문에 세율은 이게 금투세가 낮지만 실제로 세금 내는 거는 근로소득세보다 훨씬 세율이 그러니까 실제 부담 세율은 실효 세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부분은 금투세 훨씬 더 높아요 실제로. 지금 보통 한 뭐 이제 연봉 한 5천 6천 이렇게 받으시면 실효 세율로 따지면 소득세는 10%가 안 됩니다. 각종 이제 공제 다 받고 하면은 그러니까 5천 받으면은 한 500만 원 세금 내는 거예요. 근로소득세는. 근데 이제 이거는 금투세 도입하면은 이제 그 한 5천만 원 벌면은 35.5% 빠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래갖고. 반면에 법인으로 하면은 각종 비용 공제 다 되니까. 법인이 유리하다는 거죠. 예. 컴퓨터, 이제 주식 투자하면 좋은 컴퓨터 있으니까 컴퓨터. 그 다음에 이제 빌리게이션 하면 10배 주식이 보인다. 이제 책 사도 이 책값. 그 다음에 이제 유료 강좌 같은 거 결제해서 내가 공부 좀 해야 됐다. 그런 것도 다 비용 공제되고.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주식 투자하면은 이제 열받아갖고 이제 술 한 잔, 소주 한 잔, 기분 좋으면은 양주 한 잔. 그 다음에 이제 밥 먹고. 이제 뭐 지방에 이제 뭐 기업 방문하고 할 때 그때 다 뭐 연료비, 교통비 같은 거, 숙박비, 그런 것들이 다 비용 빠지거든요. 개인은 안 빠져요. 그러니까 누가 개인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금투세 통과되면은 법인으로 하려고 지금 다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서 지금 이제 시장에 힘이 없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금투세 도입되면은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정부에서 지금 이제 뭐랄까 그 세수 결손이 많은데 금투세 도입해서 세금 더 걷어야지 이제 금투세 도입 안 해갖고 부자들 세금 깎아주면 어떡하냐 얘기하는데 금투세 도입하면 세금 오히려 줍니다. 금투세는 지금 이제 늘겠지만 거래세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면은 이제 사모펀드 쪽에서 지금 세금이 결정적으로 한 8조 원 정도가 줄어들 걸로 추산이 돼요. 실제로 보면 이게 금투세 도입되면은 한 해 한 10조 가까이 세금이 오히려 줄거든요. 좀 디테일 말씀드리면 지금 민주당 쪽에서 추산하는 게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예상 세수가 매년 한 1조 3천억 정도 늘어난다는 건데 지금 거래세가 지금 올해 들어서 거래 대금 자체가 한 30% 정도 지금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평소에 이제 우리가 거래세가 한 8조 원 정도 거치기 때문에 8조 원 곱하기 30% 줄어들면은 2조 4천억이 거래세금이 주는 거예요. 거래세 수가. 그러면은 이제 1조 3천억에서 2조 4천억 빼면은 오히려 도입해갖고 1조 1천억 정도 세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대만 사례 계속 많이 말씀하시는데 대만이 금투세 도입하고 첫 해에 거래가 80%가 줄었어요. 이제 80% 줄면 그러면 88, 64에서 6조 4천억 주는 겁니다. 세금이 준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되게 악법인 게 이게 세금 주는 걸 떠나갖고 이게 진짜 정의롭지 못한 법인 게 금투세 도입해갖고 이제 서민이나 중산층은 세금이 오히려 생기는데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제부자 아까 말씀드린 파트너스의 그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사모펀드 수익자들이 받는 세금이 원래는 그게 이제 종합소득, 종합과세가 돼서 누진세율 제공받아갖고 최고세율 49.5%씩 때려받고 있다가 이게 분류과세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20이나 27.5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대략 지금 사모펀드가 한 620조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상장 주식 투자하는 건 20조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600조가 이제 주로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CB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메자닐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 전환사채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외 주식, 비상장 주식,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 기업들 물건 나오는 거 이제 장외에서 매수하고 이런 쪽이거든요. 그런 쪽들이 이제 49.5% 세금 내다가 이게 22%, 27.5% 줄어드니까 뭐 대략 한 반 정도 준다고 보면은 지금 이제 600조에다가 사모펀드에서 매년 한 5% 수익 난다고 보면은 65, 30 하면은 이제 30조잖아요. 30조에다가 이제 세금이 기존에는 15조 정도, 50%에서 15 정도 내던 게 지금 이제 절반으로 줄어들면은 이게 세수 감소되는 게 대략 한 8조 정도 계산되거든요. 네. 이걸 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금투세 도입되면 한국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미리 지금 많이 빠져 있는 거죠. 예, 예. 금수저 도입되면 아마 충격이 있어서 한 번 더 빠지겠죠. 더 한 번 세게 빠지겠죠. 예. 이미 어느 정도는 좀 반영돼 있다고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제 금수저 도입되면 아마 2천을 깨겠죠. 2천을 깰 수 있다. 예. 그 정도 선까지는 빠지지 않겠나 싶어요. 예. 근데 도입되기 어려울 겁니다. 진짜로. 예. 지금 분위기가 저기 대구 MBC 제가 토론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자유기업원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서 이제 저기 만든 토론 자리도 제가 그때 이제 참석했었는데, 교수분들이 무슨 말씀 하시냐 하면은 이게 이제 우리가 이게 토론하려고 이제 그 자료 같은 거를 찾아봐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이거 이제 신규 세금 같은 거 이제 도입하려고 하면은 이제 재정기획부에서 이제 이거를 도입했을 때 시나리오, 아까 이제 물어보신, 이거 도입됐을 때 주가는 몇 프로 빠질 것 같다. 이거 대입하면은 세수는 얼만큼 늘고, 이제 지금 금투세는 늘지만 거래세는 줄어들 거니까, 그런 부분들 시뮬레이션 한 자료 같은 것들을 이제 다 만들거든요. 만들어서 이제 보고하고, 이제,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그런 자료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19년에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사모펀드 쪽에 그 로비 받아서 지금 만든 법이어갖고,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이해찬 그 당대표가 이거 억지로 밀어붙이고 할 때, 그때 기재부에서 처음에 반대했던 거예요. 홍남기 이제 기재부 장관이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자료 한번 만들어 봐라 해서 기재부에서 만들어서 줬는데, 만들어 주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금투세 도입하면은 세수가 감소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 이제 오히려 이제 이거 그 사모펀드는 이제 초고액 부자들은 이 세금이 오히려 줄어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자료를 만들어서 가니까 민주당 쪽에서 야,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 자료를 만들어 오는 거는 니네들이 이제 우리의 개혁 정책을 이제 방해하기 위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질책을 해갖고 그때 만들었던 자료는 지금 다 폐기됐어요. 없어요.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 통과 못 시킵니다. 만약에 이거 통과시켜갖고 되잖아요? 되면은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거 찬성하신 그 당색 때문에 이제 금투세 도입을 찬성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5천만 원 안 버니까 상관없어잖아요. 5천만 원 버니까 내하고 상관없어. 나는 세금 안 내는 거야 라고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분들 내년 돼갖고 통과되면은 지금 이 구조로 그대로 가서 내년 통과되면은 5천만 원 못 벌어도 세금 다 낸다고요. 그건 왜 그런지 아시죠? 왜죠? 원천직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천직수 때문에 한 금융기관만 내가 이 5천만 원 이 과세 한도 그 부분을 신고할 수 있거든요. 신고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삼성증권에 신고해서 여기서 벌어들인 거에 대해서는 5천만 원 될 때까지는 세금 안 내는 걸 신청했다. 그 옆에 내가 삼성증권만 거래하는 게 아니고 한투증권도 거래하는데 한투증권에서 그럼 이익이 난 거는 공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금융투자 상품이 증권사에만 거래되는 게 아니거든요. 은행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제 ETF나 펀드나 이런 거에서 은행에서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보험 쪽에서 이제 연금보험 같은 거, 이제 변액연금보험 이런 거 하시잖아요. 변액연금보험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이제 금융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세금 혜택이 없어요. 다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나는 민주당만 믿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게 이제 5천만 이상만 내는 이제 1%만 내는 세금이라서 난 찬성했는데 실제로 세금 통과돼갖고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주식 팔아갖고 이제 돈 찾으러 가보니까 22% 세금은 빼놓고 갖고 가셔야죠 하면서 빠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민주당 지지했던 사람들이 빡치겠습니까? 안 빡치겠습니까? 자, 금투세금 도입 여부는 언제 결정되는 거죠? 올해 안에 결정되겠죠. 올해 안에? 예, 올해 안에 결정돼야 되죠. 이제 지금 이게 이제 결국은 정기국회 이제 예산 이제 처리하고 할 때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은 아마 11월 달 이제 정도 11월 12월 달 정도에 이제 최종 결론이 날 거고요. 지금 원구성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원구성하고 이제 뭐 7월 8월부터 아마 이제 논의가 있을 텐데 연말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지금 세금은 지금 세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종부세, 상속세, 그다음에 금투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좀 세트로 논의가 되면서 아마 좀 해결이 되지 않겠나 싶고요. 대한민국 이제 정치의 발전, 그 다음에 이제 뭐랄까, 이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권익 보호, 이런 거를 이제 바란다고 하면 제가 봐서는 민주당에서도 지금 할 생각은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이거를 주면서 대신에 뭔가를 또 반대급부를 얻으려고 하니까, 뭐 대표적으로 이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25만 원, 뭐 이런 거하고 바트 치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저기서 뭐 밀어붙이는 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하는 것 같긴 한데, 그거는 좀 정치적인 좀 수사 같고, 결론은 결정적으로 뭐 딴 건 모르겠고, 금투세는 아마 폐지에 가까운 유예 쪽으로 결정날 것 같긴 한데, 이왕이면은 시기적으로 좀 빨리 결정을 해줘야, 그래야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대기 자금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인으로 이제 전환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이거 안 해도 되는구나, 들어가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빨리 결정되기 좋겠죠, 이제. 이번에 작가님 밸류에이션 아니면 LP 주식이 보인다 책에 보면 투자와 투기 차이점도 나오던데 예.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네. 투자는 싸니까 산다는 거예요. 산다. 예, 투기는 오를 것 같아 산다는 산다. 예, 관점이 틀린 겁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저는 투자자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 주식은 싸다. 싸니까 사놓고 3년을 기다리면 그 3년 안에 한번 올라갈 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3년을 기다리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그랬는데, 제가 분명히 투자의 관점으로 제가 말씀드리라고 골백 번 강조해서 얘기해도 그냥 지 맘대로 사고, 내가 샀으니까 올라야 되는 거죠. 내가 샀는데 안 오르고 지금 오히려 빠지잖아요.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악플 된단 말입니다. 원망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발전이 없다니까요. 분명하게 투자의 관점하고 투기 관점은 달라요. 다르게 가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까 3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그 장기 투자하면 뭐 3년 아무거나 들고 있으면 다 올라가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안 그렇다니까요. 아무 주식이나 장기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아무 주식이나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 사례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22년 6월 22일 날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이 나와서 테슬라의 이것 배터리판을 바꾼다는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테슬라가 4680 배터리를 만들 거고, 거기에 건식 공정을 적용하면은 압도적인 기술 경쟁력이 발생해서 한국 배터리 업계한테는 위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 어떤 종목들을 추천했냐? 의원이 이때 당시에 낸 보고서에서 탑픽이 삼성 SDI였고요. 배터리 3사 중에는. 그 다음에 소재 중에서 탑픽은 LNF, 솔루스 첨단 소재, 한솔 케미칼, 그리고 나노신 소재였단 말입니다. 이게 딱 2년 전이에요. 2년 동안. 그러면 이제 아무 주식이나 사서 2년 동안 올라간다. 그럼 2년 동안 올라갔냐? 보면 다음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 SDI가 지금 2년 전에 비해서 마이너스 31%고요. LNF가 마이너스 40%고요. 한솔케미칼이 마이너스 16%고, 솔루스 첨단 소재가 마이너스 33%고, 나노신 소재만 55% 올랐습니다. 이 나노신 소재는 배터리 8종목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연구원하고 겹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5종목 총 평균을 내보면은 마이너스 13%예요. 배터리시 제가 이제 8대 종목인데, 이제 이때 당시에는 7개였습니다. 그 SK 이노베이션은 제가 23년 1월 달에 넣은 거기 때문에, 배터리시 7개 종목은 수익률을 보면 22년 6월 22일 날 에코프로가 13,909원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95,500원인데, 6월 25일 기준으로 그래도 551% 올랐어요. 에코프로 BM이 13867원이었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져서 179,300원이지만 이제 37% 올라 있습니다. 에코프로 BM하고 아까 여기 다시 보시면 여기 연구원이 에코프로 BM을 있는데 두고 LNF를 추천했잖아요. 저는 LNF를 놔두고 에코프로 BM을 추천한 거잖아요. LNF 말고 제가 에코프로 BM 추천한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이게 지금 결국은 이 테슬라 4680 배터리 내재하고 관련돼 있다. 나는 테슬라 4680 배터리 내재하고 실패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은 LNF보다는 에코프로 BM이 나을 거다. 나는 그래서 LNF는 테슬라 리스크 때문에 8대 종목에서 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꾸로 테슬라가 이 4680 배터리 성공할 거고, 그러면 그 수혜를 LNF가 받을 거니까 양극재 대장주로 올라선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결과는 어떻게 됐죠? 보시면 LNF가 마이너스 40% 떨어진 2년 동안, 마이너스 40% 떨어질 동안 에코프로비엠은 37% 올랐단 말입니다. 누가 오른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이때는 24만 2,500원이었어요. 지금 51% 올라가 있고, 포스코 퓨치엠도 114% 올라가 있고, 나노신 소재도 55% 지금 상승해 있고, LG엔솔, LG화학 17%, 37%였습니다. 그래서 7개 총 토탈에서 상승률 계산해보면 108%예요. 2년 갖고 왔으면. 2년 동안에 100% 상승한 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엄청 좋은 거죠. 엄청 좋은 거죠. 예. 근데 왜 나를 타고 그러냐고. 당신들이 들어가는 시점, 그 다음에 접근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내 방송 보고 돈 번 사람들도 있고,
내 방송을 보고 돈 드리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나는 똑같은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거를 자꾸 남 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